네, 시민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실시간 채팅창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이 됐다. 이거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화목팀입니다. 화목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난주가 화요일, 목요일 모두 휴일이어가지고 화목팀을 만난 지는 2주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2주 만에 만난 지금 일단은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안부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건상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한 줄 평은 찍으면 간다입니다. 네, 찍으면 간다는 뭐 제가 찍어도 가지만 뭐 제가 찍은 거 말고라도 요즘 장은 무조건 외국인들이 아침에 찍으면 그 종목이 항상 잘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침에만 잘 집중하시면 충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거창하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은근히 반도체 빼면은 갈 종목들은 잘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찍으면 간다. 오전장에서 좀 승부를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은 특급 투수가 필요하다. 금투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금투수에 관련해서 이제 구원 투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잠깐 나고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수가 12월까지 된다면 제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수록 바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원래 12월 뭐 다음 주 금통에 뭐 금요일 날 정도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이 거의 망가져서 욕을 먹을 대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유예든 폐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측면인데 제 생각에는 빨리 시행을 했으면 그러니까 폐지를 하거나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여기에 관해서는 참 공감 능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 특급 구원투수 준비시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으나 반도체 삼성전자 발표하고 나서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전 무조건 11월부터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 이제 무조건 11월부터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달 장이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9월보다 더 힘들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오늘은 살고 어제는 팔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게 가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퐁당퐁당장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준동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는 이번 10월 달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기 때문에 저는 본 게임은 11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김흥태 매니저의 소신 발언이 있었죠. 반도체 사도 난 11월부터 살 거다라고 그 전까지는 반도체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신 발언이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0월장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어닝 쇼크와 사과문도 있었습니다. 6만전자는 지켰다. 이거를 지금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뭐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새 좀 흑백요리사 TV를 좀 많이 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어닝 쇼크에 곁들인 사과문. 삼성전자는 과연 어떻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가 뭔가 어닝 쇼크도 어닝 쇼크지만 사과문을 보고 좀 어안이 벙벙하셨던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은 좀 어떠셨어요? 처음 보셨죠, 이런 거?
저도 삼성전자가 어닝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과문을 게재하는 거는 저 좀 처음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해 약간 좀 주목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 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3분기 자체는 9조 원대가 나왔죠. 근데 원래 컨센은 10조에서 한 그쵸. 11조 원대 정도로 전망되고 있었는데 그 전망치보다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은 여의도 내에서는 원래 9조 원도 안 나올 거다. 원래 뭐 한 8조 원대 나오지 않겠냐까지 갔다가 다행히도 그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쇼크긴 했는데 오늘 쇼크에는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봤을 때는 결국 4분기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향, 결국 HBM3E가 들어갈 수 있겠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동안 소문들만 굉장히 무성했었고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인정을 한 게 우리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에서는 소문에서의 흘러가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HBM 관련해서만 들어가주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과 매출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레거시 쪽에서의 문제가 조금 더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4분기 때는 일회성 비용 자체가 이번보다는 덜 들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 쪽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주가에 대한 하락도 결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봤던 사과문, 약간 반성문 같은 건데 이 반성문이라기보다 약간 내용 봤을 때는요, 그냥 송구스럽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잘 못했고 앞으로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려놓은 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보여주겠느냐. 결국 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선 연말에 인사 단행이 좀 강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 좋은 거를 삼성전자 내부도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못 바꾸는 이유가 지금 바꾸게 되면 주재했던 사람들을 좀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임원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연말을 넘어가야 돼야 삼성전자에 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지금 당장은 HBM3E에 대한 인증을 언제쯤 받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전망치는 또 다음 달에 잡히고 있는데 다음 달에 들어가 주기만 된다면 약간 이러한 우려감들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내에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아닌 이제는 하이닉스의 독주가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요 자체도 지금 하이닉스가 만들게 됐을 경우는 HBM을 1시간에 만들 게 있다면 다른 회사들은 그 이상, 지금 8배 이상으로 걸린다라고 하는 거라서 거의 수요 자체가 9배 가깝게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아닌 전 세계에서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오늘 밀렸죠. 그래서 결국 약간 글로벌과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오늘 하이닉스가 못 간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그건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는 이번 엔비디아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블랙의 수요가 너무 세다 보니까 멕시코에다가 증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조 단위가 들어가는 증설인데 어느 바보 단위고 꼭지점이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증설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물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AI 반도체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반도체 시황은 방향성 자체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AMD의 리사스 CEO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AI에 과대평가됐다라는 거는 잘못됐다. 결국은 앞으로의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로 방향을 잡혀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엔비디아 차트는 다시 한 번 더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있고 미국 대만 쪽의 TSMC 또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만 못 가고 있죠. 그럼 국내는 그럼 도대체 왜 못 갈까? 제가 그거 따져보니까 이제 그 다음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자금 추이와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쪽은 자금이 미국으로 다 몰려가고 있고 중국으로 다 몰려가는데 한국으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자금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 색깔의 코스피고 아래 빨간 색깔의 코스닥인데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가 안 되고 있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의 3분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감소했고 오히려 코스닥이 소폭 올라갔지만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상장 주식의 회전율입니다. 이 얘기는 음식점과 똑같아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음식점에서 테이블이 회전율이 막 돌아가줘야 그 가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막 올라가면서 그쵸. 우리 가게 잘 되는구나가 되는데 예. 지금 회전율 보게 되면 테이블이 안 돌아요. 점심 장사 한 턴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럼 지금 그 얘기는 군대장에서 자금이 너무 제한적이고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게 막 한 턴, 두 턴, 세 턴까지 가야 되는데 한 타임에 그냥 끝나고 두 번째 2부 갔더니 2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너무 자금이 없어서 반도체 이외에 제약바이오가 호재가 많고 2차 전지가 바닥에 찍고 올라온 상태에서 호재가 많아지고 있고 조선도 올라오고 있고 뭔가 할 만한 거리가 많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벤트가 국내에 딱히 안 보이고 해외만 있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투자도 그렇고 국내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업황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AI 특히나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더구나 더 문제가 없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마 내년도에는 반도체만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걸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국내장은 너무나 자금이 제한적이라서 결국 지금 장세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어떤 거를 사느냐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만 따라 사도 네. 충분히 주도주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인 거니까 너무나 끌고 가려는 장세보다는 지금은 좀 단기 플레이로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잘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처럼 어려운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그리고 이제 사과문에 대한 이야기,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시장의 회전율이 얼마나 돌아가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가람이 좀 계속해서 보자면 오늘 삼성전자에서 사고 친 건 삼성전자인데 주가가 더 빠진 거는 SK 하이닉스 쪽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시사하는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 하이닉스도 월말에 나올 실적 안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하이닉스는 제가 조심스럽지만 하이닉스는 잘하면 우려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여의도에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부터는 많이 사왔거든요. 실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가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 위치가 지금 구름대하고 이평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뚫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이슈가 되면서 뭔가 자금 자체가 오늘 반도체 쪽으로 싹 쏠렸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쏠렸던 자금 추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있지 않고 업종 투자를 봤을 때 결국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코스피에서는 금융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금융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운수 장비 쪽이 올라가고 의약품, 결국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안 샀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크게 안 가지고 있었고 오늘 약간 코스닥 쪽으로 더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런 것이었지. 지금 하이닉스가 앞으로 주가 자체나 아니면 영업이익들이 안 나올 거라서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약간 아래자리에서 단기 반등을 줬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의 과정인 것 뿐이지 않을까. 저는 하이닉스는 결국 다시 20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SK 하이닉스는 좀 억울하게 빠졌고 네, 좀 맞아요. 기다리다 보면은 우려했던 것보다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김웅태 매니저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마저도 좀 나는 반대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하이닉스 실적이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을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9조 1,000억 나왔는데 과연 이게 잘못한 건가? 9조 1,000억이 과연 잘못한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분기 벌었다. 때 6조 6천억이었거든요. 예. 2분기 때 10조가 넘어갔던 상황인데 1분기 때 2조, 그러니까 작년에 2조 8천억, 그러니까 4분기 때 2조 8천억에서 6조 6천억 나오고 그다음에 10조 나오고 9조 1,000억 나왔으면 1분기에 미입받다가 2분기에 수받고 네. 그다음에 3분기에 우받았는데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분기 때 보면은 7만 원대
네.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6조 때 7만 원대 거래됐고 뭐 8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9조 나왔는데 그 전보다 지금 9조 정도 나왔는데도 지금 6만 원 나왔다라는 건 너무 과도하게 어떤 잣대를 들이댔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있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 게 D램이나 그러니까 낸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호했는데 뭐냐면 파운드나 시스템 관련해서의 영업 적자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D램과 낸드 그다음에 이제 현재 물론 이제 HBM을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실제적인 문제가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점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안 팔리고 뭐 DX 부분도 안 좋을 거다 예상했는데 9조 정도면 제 생각에는 수는 아니라도 우는 나왔다 생각하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격도 지표라든가 RSI 지표 봤을 때 과도하게 지금 현재 빠졌습니다. 이격도 지표가 지금 80점 밑에서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격도가 이렇게 빠졌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차트가 조금 안 나와서 그런데 밑에 부분을 요거를 한번 제가 다시 잡아보는데 RSI라든가 여러분들 보시면 RSI라든가 MACD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MACD도 지금 현재 50m로 가면서 거의 매수 구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1분기 때 잘 보시면 6조일 때 지금 현재 이렇게 7만 원대 이상 거래됐습니다. 자, 10조일 때 이제 8만 원 찍었고요. 9조 나왔는데 지금 현재 6조 때 6조 6천억 실적보다도 더 밑에 가 있고 지금 이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저는 매수 가격,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5만 원, 뭐 4만 원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안 좋게. 근데 저는 요 가격대는 그냥 적금을 깨서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대출을 받아도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좀 위험한 얘기지만은 웬만큼 문제 없이 사도 되지 않을까. 두 분들이 굉장히 웃는데요. 이게 컨센이 10조 7천억이었는데 9.1조 원이 어닝 쇼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데도 저는 일단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돈을 벌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원래 여기에 대해 더 추가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본래의 질문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10조에다가 이제 6조에다가 9조를 합치면 25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분기. 그러면 올해 이제 30조가 넘어 35조에서 원래 40조가 넘어가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3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면 현재 시가총액 35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PER을 계산해도 지금 영업이익으로 계산할 때 PER 10 이하로 갈 수 있다고 4분기에 제가 HBM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뭐 펀더멘탈을 계산하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팔면서 56%에서 지금 현재 53%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다 끝나갔고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포의 사락.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떨어지는 칼라 정말 무섭게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섭게 떨어진 적은 제가 2008년도 뭐 그 정도밖에 기억이 많이 안 납니다. IMF 때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2008년도의 가격대 하락보다도 더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준 매니저의 오늘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쇼크 항변 같이 좀 들어봤고요. 자, 제 본래 질문은 이제 이가람 매니저 SK 하이닉스 오히려 좀 오늘 억울하게 빠진 거고 이제 월말로 가면은 좀 좋은 숫자로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에 동의하느냐? 를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그럼 김웅태 매니저를 넘겨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숫자로 증명이 될 것이다? 네. 여기는 주가는 좀 확실히 그럼 차별화가 될 것이다도 인정하십니까? 네. 짧게 하신다고 확실히 짧게 해주신 것 같은데 확실합니다. 부가 설명 더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오늘 제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 오늘 뭐 삼성전자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6만 원 떨어지면 사도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살 바에는 SK 하이닉스 사겠다.
왜 굳이 삼성전자 사느냐?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삼성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종목을 사려고 하는지. 그럼 막 친구들이 그러겠죠. 싸잖아. 싸니까. 이만큼 싼 게 어딨어. 그겁니다. 이러겠죠. 그게 예. 문제입니다. 언제가 싼 건지인지 가격을 모르면서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담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이 개인만 사들이는 거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과연 이 개미들이 살고 있을 때 같이 동참해서 사주느냐? 또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개인들이 다 팔기 전까지는 절대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8월 거의 말일부터 한 달 넘어서까지 연일 팔고 있어요. 사는 척하면서 팔고 사는 척하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다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64,000원의 목표가에 대한 리포트를 내뱉었죠. 네. 거기서 7만 얼마요? 76,000원. 76,000원? 모건 스탠리는 76,000원이고요. 그 다른 어디죠? 다른 근데 되게 많습니다. 파리바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74,000원인지 뭐 얼마든 간에 제대로 봤다. 이미 예측을 한 거죠. 또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제가 그때 예. 모건 스탠리가 그 하이닉스가 뭐 12만 원까지 뭐 내려온다 뭐 얘기했을 때도 근거가 없는 얘기를 떠받치지 않지 않을까 의심을 한번 해보되 합리적 의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삼성실적 나왔는데 9조가 나왔죠. 영업 실적이.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1등 하셔갖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치맥을 안 사셔가지고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반론을 좀 드리자면은 예. 삼성전자가 이번에 작년도에 분기 실적 보니까는 2조 그리고 이번 1분기가 3조, 2조 좀 넘는 실적 나오고 2분기가 10조가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정도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1등 기업입니다. 전교 1등 하는 놈이 수 받다가 우 받으면 당연히 안 된 거죠. 또 그렇게 그것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물론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작년도에 대한 반도체 업황하고 지금에 대한 반도체 업황하고 비교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실적을 받아놓고 기대감으로서 올려놨는데 이거보다도 예측하지 못했네? 이미 실적이 좀 꺾이고 있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들은 이미 선반영을 했고 지금에 대한 조정은 나오는 거고 시장에 대한 업황 자체도 좋지 않은 흐름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지금 평택 공장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에 대한 잠정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또한 더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반도체 AI 칩도 안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적이 꺾이고 있는 상태라면은 여기서 큰 반등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도에도 많이 꺾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서도 한번 많이 꺾였다라고 봐요. 91,000원, 96,800원까지 갔던 종목이 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88,000원 갔다가 지금까지 6만 원까지 내렸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담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서 담아도 되는 건데 예.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58,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을 보고 있는데 선물에 대한 포지션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직은 조금 더 하방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업황 자체도 아직은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살아나지 못했을 때 삼성전자가 과연 끌어갈 수 있을까 본다라고 하면은 못 끌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고 어차피 떨어져봤자 여기서 떨어져봤자 2, 3% 밀린다 하더라도 그때가 58,000 정도 돼요. 뭐 지금 사느냐 좀 더 위에 사느냐 똑같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지금 바닥론이라고 제시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올라와서 1, 2% 올라와서 사도 상관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삼성전자 살 바에는 오히려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고 이 HBM에 대한 포커스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OX 통해서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SK 하이닉스 쪽을 보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이 큰 섹터 안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요.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좀 좋을 거라고 보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이왕 이렇게 된 것 좀 어려운 현재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제외한 국내 반도체 섹터 전망은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뭐가 뭐였죠? 네? O가 뭐였죠? 아니, O가 삼성전자 제외하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우리나라 반도체 잘 갈 건지. 잘 가면 O. 예. 네요. 못 가면 X죠. 네. 예.
잘 가는데 X를 들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O 들어주신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외국은 지금 미국 증시 보면은 엔비디아나 뭐 TSMC라든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커플링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국내 반도체도 그러니까 미국을 보더라도 결국은 약간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 잠깐 좀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 몇 개만 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가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지금 좀 더 올라가려면 또 고가 넘기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SMC, 요것도 대만에서 대표적인 AI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쪽 보게 되면은 뭐 캠텍이나 이런 애들은 못 올라오고 있죠. 결국 완벽하게 AI 반도체와 관련성이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올라가다가 말고 다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국내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좋게는 보고 있는데 레거시 관련해서는 다른 쪽 애들은 크게 올라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SK하이닉스 좋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물론 다른 것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HBM 이외에도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AI 반도체에 대한 멀티플을 못 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이다 보니까 글로벌에 따라서 멀티플을 주는 건데 삼성전자는 못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이 또 과연 더 증가될 수 있겠냐가 가장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오게 되면 감산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얘네들은 영업이익과 매출 관리를 하는데 그 아래 있는 소부장들은 여전히 안 좋다가 되기 때문에 저 레거시 쪽을 보시기면 지금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무조건 HBM 또는 AI 가속기와 관련된 종목들 AI 반도체 버릴 필요가 있는데 근데 또 하나가 요것까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겁인데 얘가 뭐냐면 재무 차트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던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기대감이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과 매출이 꺾이죠.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조금 내려온 정도인 거고 4분기엔 다시 올라갈 거다가 컨센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적자 쪽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컨센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코로나 때와는 같은 관점으로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때 똑같이 내려간다면 전 지금부터는 아마 이런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잘라서 다른 거 사라라는 얘기가 아마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주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장은 남들이 이제 못 간다. 이제 잘라야 된다라고 할 때가 보통 저가 비해서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앞으로 1, 2개월을 보더라도 잘라야 될 자리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화면에 지금 김우태 매니저님 같이 나오고 있는데 11월까지 뭐 기다려야 됩니까? 네, 기다려야 됩니다. 뭐 지금 10월은 어렵다. 자르고 붙이고 단계가 아니고요. 예. 여기서 떨어지면 또 붙일 겁니까? 그때도 바닥이라고 또 붙일 거예요. 그럴 알겠습니다. 거면 차라리 V자 반등 나왔을 때 붙여도 어차피 지금 사서 붙이나 네. V자 반등 나와서 붙이나 지금 자리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내려가는 걸 기다리고 또 그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는 걸 지켜보면서 그거를 받겠냐는 거죠. 예. 그럴 바에는 올라갈 때 네. 그때 붙여도 뭐 얼마 차이 안 날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는 살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매도해서 잘라서 다른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전고점까지 넘어가기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원거만큼 그만큼에 대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대시세 불출은 나오기는 힘들 자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에서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락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서 종목을 또 갈아타라고 하면은 왜 그때 안 사고 왜 그때 이제 와서 또 갈아타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오히려 할 거면은 지금 자리에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것도 오히려 그것도 전략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나 반도체에 몰빵하신 분이 아닌 이상은 보통 현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사겠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올라와서 살 바에 지금 분할매수 해가지고 단가 낮춰놓고 있다가 올라와서 김태 매니저가 사기 시작할 때 우리 팔면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네, 그럼요. 저희가 빠지고 있을 때 사다가 올라오게 되면 누군가 산다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살 때 우리는 팔고 나오면 또 되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한 달을 본다면 사실 뭐 지금 자리는 분할 매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이제 이가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등세가 크게 지금 정말 V자 반등을 기대한다면 지금 사는 것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에서 보자면은 차라리 좀 불확실성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좀 자제하고 올라간 추세 보고 좀 들어가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좀 잘 맞는 거에 따라서 좀 찾아가서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5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종목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 주목하고 있는 종목, 그래도 여긴 지금 사볼만 하다.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요 종목들을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사야 된다면 삼성전자를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PBR이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시총이 360조인데 지금 현재 PBR이 305래 연말에 300,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390조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60조대의 자본 총계인데 120조의 시가총액이면 PBR이 지금 2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 이하 0.9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는 사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C를 사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SKC를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뭔가 SKC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계속 15만 원 이상을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상승에 특별하게 실적이나 이런 게 분명히 SK 실적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수급이 붙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 넘어설 것 같다. 오늘 SKC를 가져올까, 중형주를 가져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가벼운 거를 가져오면서 SKC에서 이제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에서 제가 보면 SK가 상승하면 퀄테스트 중인 기가비스가 지금 현재 멈춰 있는데 기가비스가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에서 저는 뭐 더블 이상 날 수 있는 주식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퀄테스트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유리기판 시장이 내년부터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가장 빨리 갈 주식이 SKC와 기가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가비스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SKC, 기가비스 얘기 들어봤고요. 김응태 매니저님은 저 사실 10월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없다 하셔도 됩니다. 있어요. 현금 보유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이거 반전이 많네요. 어딥니까, 종목은? 사람은 항상 반전이 필요합니다. SKC를 가져왔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갖고 와서 전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없는 거죠? 취소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예.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네오셈, CXL. 같은 메모리지만은 이제 앞으로 D램에 대해서 관련돼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CXL. 분명히 제가 이것도 너무 얘기하면 구차해지겠지만은 HBM 다음 타자는 분명히 CXL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CXL 이제 네오셈이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자리에서 상승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양전하기 시작하면은 네오셈은 상한가 들어갑니다. 혹시 11월 CXL의 시간? 네. 오. 네. CXL의 시간과 유리기판에 대한 시간인데 유리기판은 제가 뭐 강조드렸던 거기 때문에 뭐 일단 패스하고 조기준 매니저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CXL이 다음 타자로서 메모리 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갈 거고 삼성전자가 지난 배당락 걸리기 전까지 일단은 지난 9월 말일쯤에 4% 정도 올라갔을 때 그날 네오셈이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항상 삼성전자가 아침 시초가에 양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갔던 애들이 CXL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CXL 지금 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 조정받은 기간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고점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CXL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대본에다가는 맨 처음에 하이닉스 적어놨는데 SK 하이닉스야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제가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외에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가 이오테크니스가 있고요.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 쪽으로 그 코스 항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TSMC 쪽으로 좀 물량을 좀 나가는 걸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불구하고 이오테크니스가 먼저 올라왔던 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는 게 아니고 대만 쪽으로의 모습 보는 거고 본격화되는 내년도가 좀 성장세가 커진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삼성향이 아닌 대만 쪽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본다라는 측면에서 이오테크니스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샘시리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라믹 기판 쪽인 건데 이 종목이 마이크론 향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잘 나왔죠. 마이크론 잘 나왔고 증서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재 쪽에서 수혜 보일 수 있는 게 샘시 NS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향을 봤을 때 샘시 NS가 오늘도 올라왔거든요. 오늘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샘시 NS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단기 모멘텀 거리로 이오테크니스와 샘시가 있고 대본에 없는 거 하나 좀 설명드리면 DI라고 있습니다. DI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아마
장비가 발주가 나갈 것 같은데 일본 쪽에서 받는 장비가 쇼티지가 있다 보니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YC하고 DI 같이 가는데 아마 DI도 최근에 수급상 봤을 때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본다면 결국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DI까지 단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너스로 DI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모두 압축을 했고요. 자, 오늘 아주 좀 긴장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인 것 같은데 채팅창에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은희님께서 오늘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 스치면 상한가는 이렇게 좀 부딪히는 맛이 있어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화기애애하게 보인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저 별빛달빛님께서는 흥태 매니저님 은근 귀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지난주죠. 이제 김우태 매니저가 지난달에 이제 수익률 우승을 하면서 회식을 한번 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김우태 매니저 보면서 확실히 귀여운 캐릭터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삼성전자 이야기는 이제 제쳐두고요. 오늘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래도 개막은 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어느 섹터를 봐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고 좀 후반부로 가서는 매니저들이 난 여기 좋게 본다.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외에도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에서 좋은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만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분위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어떤 잔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뭐 벤츠에다가 조단위 수주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다른 이제 2차 전지 주들은 오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PPT를 보면서 한번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차트랑 아까 삼성전자랑 LG전자 오늘 이제 아침에 포문을 열었는데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실적을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잘 보시면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죠. 79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제 9조 1,000억인데 지금 작년 대비 비해서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74%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10조, 저번 달에 10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저번 달에도 6조, 뭐 7조 정도 예상했는데 10조가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9조 나온 걸 갖고 잘못했다라고 나무란다면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실적 좋은 회사 하나도, 엔비디아도 제가 보면 그렇다고 하면 하락을 해야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마찬가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좀 비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LG전자는 조금 이제 LG전자는 기본적으로 5천억 1조대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야 됐는데 특별한 상황 없이 지금 현재 이제 22조에 7,500억 영업이익이 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벌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4월, 5, 6월 작년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경상수지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고 여행수지 우리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행을 가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저 빼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막 가고 있는데 배가 아픕니다. 저도 휴가를 내고 좀 가고 싶은데 일본도 못 가보고요. 뭐 타이베이도 가고 막 중국도 가고 그러는 거 지난주에 왜 안 가셨어요? 아니 휴가를 내고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갔다 오더라고요. 저만 빼고 뚝딱 하면서 그래서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뭐 하면서 초콜릿 주고 그러던데요. 일단 여행 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달까지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잠정치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치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밴드 트레스로 보면 9월 달까지도 60억 불, 65억 불 이상의 흑자가 났습니다. 8월 달도 38억 불 정도의 영업이, 그러니까 흑자가, 무역수지 흑자가 났고, 9월 달도 지금 잠정치가 이제 요만큼 많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이제 잘 못 나왔음에도 자동차라든가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수출을 했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500억들 후반대의 수출 실적이라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1분기랑 이런 거 봤을 때 수출 실적이 좋은데 그만큼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제 잣대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3분기가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잣대를 제하고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 이제 42만 5천 원대가 고가권인데 지금 이제 이걸 뚫었어요. 42만 5천 원 전에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오늘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4,8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제 45만 원을 넘어서면서 상승하는데 이게 사실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습니다. 유통주식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빼고 아직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고 계시는데 LG화학이 82% 들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사주에서 85% 들고 있고 국민정의 5%는 90%에다가 현재 외국인 지분이 5% 들고 있으면 95%를 외국인과 대주주가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LG화학이 이제 지분 한 5% 정도를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지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다라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들이 19만 주 정도 샀고요. 한 달 동안 지금 현재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 매수세랑 나오면서 LG전선이 결국에 42만 원대 어떤 그 저항대를 뚫으면서 이제 45만 원대 넘어서 이제 50만 원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끌고 갈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저는 따로 갈 것 같다라고 따로 생각합니다. 간다는 건 LG 엔솔만 셀업체들, 그러니까 셀만 삼성, SDI랑 두 업체,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명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자회사를 흡수하면서 이제 이 셀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하락권에서 캐즘 현상을 극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장비단에서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장비주를 너무 좋아라 합니다. 원준이라든가 그쵸.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 추천할 때도 2차전지 장비주인데 저는 개별적으로 장비가 더 갈 것 같은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밀리지 않는다면 네. 다른 장비단은 좋을 것 같은데 양극재, 음극재는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극재 좀 따로 보고 셀과 장비를 좀 유력하게 본다. 예, 조기준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만약에 이제 좀 여기에 반론이 있거나 김용태 매니저님이나 이가람 매니저님 나는 좀 다르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실적 이야기 워낙 할 게 많다 보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보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 분기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곳은 화장품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어려운 것은 오늘 또 중국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가는 안 갈 수 있겠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지금 잘 판다. 수출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이슈가 이렇게 톡톡 건드리다 보면은 좀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은 이번 분기에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기보다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화장품이 내려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2차전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금이 제가 제한적이라고 했죠. 화장품 종목들을 더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걸 사기 위해선 화장품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은 수급이 빈집이어야 되는데 수급이 찬집에 있는 게 화장품 섹터입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게 코스메스가 올라왔었는데 코스메스가 올라왔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인 겁니다. 중국이 지금 올라왔다가 아니고 중국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오늘 중국 쪽이 약간 밀렸다 보니까 내려왔던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런 거 말고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흥하고 있는 게 실리콘투인데 실리콘투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얼마 전에 또 기업 IR이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은 됐어요. 근데 주가 자체가 워낙에 위에 있다 보니까 세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금력이 필요한데 오늘 올라간 것처럼 제약바이오 다 신고가 올라가고 있고 2차전지 올려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까지 매수가 못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한국콜만 하고 있는데 한국콜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주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저 같으면 화장품에서는 한국콜만은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에 대한 영업일 수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업일 수정치는 올라가는데 주가 내려가고 있다. 결국은 요거를 채우러 올라가거든요. 결국 이게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게 화장품인 거라서 화장품은 결국
미국 쪽에서 잘 되고 있는 종목들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번 분기 화장품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바이 종목이겠네요. 일단 네, 돈을 잘 맞아요. 버는 종목들은 조금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뭐 실적은 사실 너무 볼 게 많아요. 제가 지금 뭐 2차 전지 화장품만 살펴봤는데 이것만 볼 게 아니고 뭐 조선도 봐야 되고요. 방산도 봐야 되고요. 요즘 좀 엔터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돈 잘 벌고 있나? 뭐 이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매니저님들한테 지금 1, 2, 3순위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대학교 입학할 때도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따로따로 넣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1순위 뭐 종목으로 들어봤을 때 거기에 들어보면은 이쪽 섹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1, 2순위만 정해드릴게요. 1, 2만? 네, 1, 2만. 네. 첫 번째는 한화엔진. 한화, 네, 엔진, 조선으로. 네, 조선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한화엔진에 대한 현재 수주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수주에 대한 목표치가 1.2조 원인데 벌써 초과가 됐죠. 지금까지 했던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2.8조 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재 받았던 1.4조 원에 대한 2배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엔진에 대한 연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더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그 시간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연간 만들 수 있는 엔진 자체가 130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만드는 조건은 기존에 그대로 있는데 수주 잔고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된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종으로 같이 갈 수도 있고 특히나 하나엔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 봤을 때는 뭐 DF 엔진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확대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일단 하나엔진이 사명 변경을 전부 가지고 있었던 친환경 엔진까지 또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신조선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제 중고선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늘어났을 때 보면은 하나엔진에 대한 실적이 이번에도 굉장히 좋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하나엔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인데요. 풍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월 1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영업이익만 본다 했을 때 거의 3배 영업이익이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이 지난 영업이익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일단 매출액 규모도 거의 막 늘어났기 때문에 풍산도 같이 한번 보기 좋겠고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수혜받는 게 이제 풍산 방산 쪽에 대한 풍산 기업이다 보니까 괜찮아 보일 거고 이번 실적 좋게 나올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화엔진, 풍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1순위 한화엔진, 2순위 풍산이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1, 2, 3순위 한번 들어볼까요? 1순위 일단 화장품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아까 그 미국을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화장품을 많이 팔고 있는 그러니까 실리콘2.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쵸. 실리콘2가 이제 1위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마녀 공장도 마찬가지 중국을 제외한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현재 코스트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얼타에다가 이제 오프라인에다가 매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게 이제 마녀 공장과 실리콘2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10월 2일 날 벌써 실적을 어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그 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관광개발에서 하얏트 제주에서 지금 나오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여행 수요 관련해서 가장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10,000원대를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4개예요, 왜? 네? 마녀공장은 뭐 어떤 겁니까? 마녀 들어간 공장은 거예요? 이제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롯데랑 실리콘2랑 같이 엮어서 그러니까 실리콘2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녀 공장 중국을 제외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트코에다가 입점을 했다라는 거죠. 얼타랑 그래서 거의 900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다 입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게 3분기에 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녀 공장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80억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3분기에는 더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실리콘2랑 마녀 공장 같이 화장품으로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로는 이제 동국쟁하고 동국CM 철강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 돼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자꾸 늘어나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2, 3순위였는데 4순위 종목이 지금 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예비 종목 예비 종목. 뭐 우리가 가나다군 정시 쓴다고 하지만 수시도 있기 때문에 수시는 무제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까지 같이 본다. 원서 한 5개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동국제강, 동국CM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1, 2, 3순위입니다. 아, 네네. 예. 저는 지금 다루지 않았던 쪽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겹치는 것도 있는데요. 저도 약간 엔진 사업부가 이번에 좋을 걸로 봅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전에 하나 엔진 나왔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을 좀 말씀드리겠고 똑같이 이제 엔진 사업부인데 네. 엔진 사업부가 아마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 엔진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실적주로서는 대응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부터 약간 저는 실적보다 약간 이슈로 보고 싶은데 이슈. 금융주가 좀 있습니다. 금융주는 그냥 통틀어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쪽인 건데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알게 모르게 거의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신고가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주에 대한 거론이 경제방송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주도 좀 있으면 신고가 올라가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계획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주전환이 지금 하고 있고 그 앞으로에 대한 주전환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계획은 나왔는데 행동을 안 했고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발표가 나올 거라서 금융주들은 금융주만 해봐야 할 배당 플레이 아니겠어? 라고 하겠지만 배당은 받을 필요 없고요. 지금은 주주환원에 대한 이벤트 플레이로서 한 달 동안의 플레이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자동차 쪽인데 현대 IPO가 인도 쪽 IPO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도 IPO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 현대 모비스를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는 3순위 현대 모비스를 말씀드리겠고 현대 모비스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실적보다도 기아하고 현대 모비스가 아직 주저하지 안 나왔는데요. 현대 모비스가 이번 달 어닝 발표가 있지만 다음 달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 모비스는 다음 달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라서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이 나왔어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대 마린 엔진 1순위, 2순위를 금융주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순위가 이제 현대 모비스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이제 실적 시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물망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수확이 되는지 한번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매니저들과 이야기를 또 피드백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아마 방금 1, 2, 3순위 얘기하면서 왜 또 제약바이오 있을 법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해보려고 한번 좀 따로 빼봤습니다. 자, 일단 화두는 비만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이 기술평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어제 이제 시간회에서 나왔던 이슈인데 이게 오늘 개장과 함께 뜨겁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까지 갔었거든요. 자, 이를 두고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하나씩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호재는 확정 계약 체결. 완전 끝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술평가 계약입니다. 근데 이 소식으로 25%까지 오늘 종가 마감이 됐어요. 네. 이거는 여기서 일회성일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일회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기술평가라는 게 이제 확정짓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에 대한 기간을 두고 나서 이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부합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세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을 때 왜 상한가까지 들어갔지라는 좀 의문이 좀 그런 들었어요. 의문이 있었죠. 예. 그 정도까지 강한으로 보이는데 마침 또 그때 당시 올라왔을 때 이제 관련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이 올리나 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락은 저는 이제 관망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아파서.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클럽이라든지 무방에다가 펩트론 잘 보세요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못 샀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제발 끝나라. 그 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펩트론은 좀 일회성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좀 반론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좀 일회성, 연속성은 좀 없을 것이다로 의견을 한번 봉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번 달에 위고비도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비만 치료제
치료제를 투자한다면 지금 좀 어디를 봐야 될까 되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를 현재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위고비가 출시가 된다라면은 이걸 유통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은 유통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고비 들어온 김에 물 들어온 김에 노젓자라는 생각에 좀 치료제 개발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손을 들겠습니까? 유통 쪽에 손을 들겠습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비만 관련 주는 그만해야 된다. 아예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릭스를 계속 밀었고, 그렇죠. 오로지 올릭스만 비만 대장이다 했는데, 올린다 올릭스. 예, 8,000원에서 뭐 예. 최고로 시즌, 뭐 이 100% 나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팔아라 2만 원 넘어서 이제 뭐 더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올릭스 그 위고비가 이제 판매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급가가 39만 원에서 뭐 37만 원 얘기했는데 40만 원대인데 지금 소비자가가 8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사이에 이제 수익을 이제 공급업자가 이제 유통업자가 먹느냐, 의사들이 먹느냐, 이거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유통업자는 생각보다 많이 수익을 못 냅니다. 일단 그 가격대에서 이제 부가세, 다들 이제 거기다가 10%씩 부가세가 포함되는 거니까 이제 부가세 플러스 빼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보험이 되지를 않는 가격이고 예. 그래서 80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미국에서 180만 원이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위고비가 이제 그거를 했을 때 1년에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끊었을 때 네. 요요 현상이 심하게 온다는 거죠. 실제로 주사 맞기 전보다 더 살이 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그 요요 현상을 줄여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고 제가 유통 관련 회사들도 이미 이제 시세 분출이 됐고 재료 이미 포함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펩트론이라든가 이것도 보면 기술 협약 이게 오늘 그러면서 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부터는 비만 관련은 좀 주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데 개발이 된 회사가 없고 뭐 그다음에 대봉에스나 이런 쪽에서 보면 패치형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다 선점하고 나서 개발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현재부터는 이제 비만 관련주는 조심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롱롱이님께서도 이제 다른 거 찾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둘 다 아니다. 비만 치료제 말고 좀 다른 쪽 봐야 된다. 아니면 지금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가 애초에 또 이제 10월 또 이제 11월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도 한번 있기 때문에 지금 봐볼 만한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면은 제약바이오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근데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김홍태 매니저님. 저는 유통업체 봐야 된다고 봐요. 블루엠텍? 네, 블루엠텍. 저도 올릭스를 보고 있는데 올릭스 올릭스, 역시 조기준 예. 매니저님도 갖고 와서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조기준 어. 매니저님이 뭐 알아서 파라고 했으니까는 저는 올릭스 25,000원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팔리면은 조기준 매니저 탓하시면 되고. 네. 일단 저는 이제 블루엠텍을 가져왔는데 블루엠텍이 지난 이제 노보디스크하고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번에 위고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블루엠텍에 대한 이제 유통업에 대한 마진율이 얼마 안 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마진율 났을 때 삭센다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고비가 이번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이제 출하가가 삭센다보다 5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00억 규모가 더 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서 가격들이 높아한다 하더라도 안 팔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대한 이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실적 발표되고 나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통업체가 이 삭센다 노보디스크하고 위고비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블루엠텍을 통해서 국내 유통시장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다 또 호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는 위고비에 대한 이제 단기성 테마로서 올라왔던 거지 그 외적으로서 또 한번 유통업체들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진짜 본의 아니게 블루엠텍이 국내 의료계에 쿠팡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블루엠텍은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보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 그리고 올릭스까지 얘기해 줬는데 올릭스가 올라간다면 이제 조기준 매니저 거기 김웅태 매니저가 숟가락을 끼얹는 거고 아니라면 나는 아니다. 조기준 매니저만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얘기 없으셨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한번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이번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까? 뭐 실적 시즌도 돼서 여기에 좀 적합한 종목 아니면 기대감 좀 같이 갈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신고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라이센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신고가 올라가는데 리가켄바이오가 이번 주에 여의도에서 NDR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음 주였나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대표이사에 NDR이 있을 걸로 알려지고 있고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상받으러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LEC 월드 쪽에 가서 수상받을 걸로 알려지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종목이 다 신고가 가고 있는데 지금 보로노에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올라가 있고 알테오젠도 신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신고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는 방법도 있지만 제2의 그 다음 종목들이 후순위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저는 그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프릴바이오도 지금 추세 우상향 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바이오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ABA 바이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ABA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라인 때 34,000원 뚫어내게 되면 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돌파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봤을 때 이제 결국은 제2의 제약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결국은 돌 거기 때문에 저 뭔가 좀 탑픽을 선정해 본다면 ABA 바이오나 아니면 에이프릴 바이오 요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결국 이제 학회가 이번 달도 있고 다음 달에 있는데 다음 달 넘어가고 나게 되면 그 다음 달은 또 JP 모건 스퀘어에 대한 초록이 나오거든요. 그때 아마 연말로 갈수록 계속 더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기준점은 무조건 삼성바이오가 깨지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의 시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제약바이오 넓혔으니까 조기준 매니저님도 종목 한번 압축해 볼게요. 저는 일단 올릭스가 이제 뭐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올릭스예요? 이제 네. 일단 팔아라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저는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이게 마이크로 바이옴을 통해서 이제 비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알레르기 치료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GI 이노베이션을 기관들 연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요게 계속적으로 하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체 현미경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도 보는데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우리 생체 현미경 관련해서 이제 임상을 하거나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아이빔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이제 D&D 파마텍이 이제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마지막 남아 있는 이제 비만 관련해서 이제 D&D 파마텍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릭스, 아이빔 테크놀로지, D&D 파마텍, 지아 이노베이션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이점 말고도 우리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늘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잡으면 그날에 가장 상승 종목이 올라가는 게 많은데 제가 오늘은 단기 종목들 아침에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또 현재 시장, 실적 시즌 잘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떤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저녁에 휴일이 있으니까 10시 10분에 이제 가볍게 지금 삼성전자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오늘 올랐던 주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조기준 매니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 어떤 주제로 있나요? 찍었나요? 아니면 뭐 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어. 아쉽게 무료 방송은 없고요. 하지만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특별 방송으로서 해서 제가 할 건데 특별 방송에는 교육까지도 병행해서 좀 장기간 시간 동안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한 속 시원하게 또 얘기해드릴 거고 매수와 매도 타점대까지도 소개해드릴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자세한 시간과 링크는 네이트 녹색밴드에서 김은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특별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 김웅태 매니저입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부셔봐야겠죠. 특별한 탑5로 넘어갑니다.